전기 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되는 물질, 반도체. 이 반도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자기기는 물론 모바일, 전장 분야 등 일상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는 이제 일상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수도권 중심의 K반도체 벨트가 이제는 영남권까지 확장이 되고 그 중심에는 구미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 반도체 특화단지를 구미로 해서 알아봅니다.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반도체는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발전으로 기업은 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개인은 인터넷과 영화 감상 등 새로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엔 모바일 반도체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까지 등장하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크게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구미 씨가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반도체는 전 세계 휴대폰과 컴퓨터, 디지털 TV와 자동차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전자기기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이면서 가장 저장 용량이 많은 반도체를 선보이며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정보기술 IT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린 대표적인 품목으로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반도체가 주로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에만 쓰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로 이제 다양하게 보면 앞으로 어떤 제품들에 또 많이 쓰이게 될까요?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게 해주는 장치가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 역할을 반도체가 합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AI,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굉장히 용량이 높은 반도체가 필요할 거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흔히 서버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지금 자율주행차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내연기관차에도 반도체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식을 못할 뿐이고 야 이거 전자장치네? 뭔가 이렇게 표시로 보여주네? 물론 경고등이 뜨네? 이런 거에도 다 사실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비행기, 군용까지. 구미에는 지금 방산 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높죠. 최근에 방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를 또는 IT 통신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오락 같죠? 이렇게 날아가서 영상을 찍고 미사일이 찾아가서 하는 걸 보면 거기에 스스로 될까라고 하면 저기에는 뭔가 그런 기능을 하는 반도체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이는데 뭔가 복잡한 계산, 거대한 계산들을 하는데 우리 생활에서 소소하게 편리함을 도와주는데 이건 뭐지? 편해졌는데? 라고 할 때는 반도체가 다 숨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90% 이상 맞을 겁니다. 반도체는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대변하는 신화적인 품목이자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명암을 가를 핵심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현 정부 역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개 분야에서 스타트업 1,000개사를 선정하고 5년간 민간 공동으로 2조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분야를 꼽으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선언한 만큼 수도권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소재와 부품, 장비 업체가 집적한 구미가 반도체 특구로 지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미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항상 앞장서 왔었는데 최근 좀 정체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은데 우리가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 단지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구미 경제 파급 효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반도체로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는 데 있어서 구미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또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기업이 많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구미만큼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구미가 최적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산업 발전과 또 반도체 기업이 여기 들어옴으로 해서 구미의 일자리,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에 걸맞게 구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꿈꾸고 있는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어떨까요? 국내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지이자 첨단 소재 반도체 분야의 육성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1970년대에는 섬유와 전자산업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컴퓨터와 반도체 산업, 1990년대에는 백색 가전과 전기, 전자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수출 강국으로 이끌었고 2000년대에는 IT와 모바일 산업을 중심으로 약 10여 년간 전국 기초지자체 중 수출액 1위 자리를 지키며 한국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을 새롭게 부활시켜줄 산업은 첨단 소재 부품 반도체 분야입니다. 구미는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반도체 생산 공정의 모든 공급망을 갖춘 도시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는 반도체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와 같은 기업이 123개에 달하는데요.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기업 생태계가 집적된 곳이 없는 만큼 반도체 특화단지를 구미로 지정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반도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돼 구미 국가산단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는 SK실트론과 LG이노텍, KEC, 원익 QNC 등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거 포진해 있어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2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반도체 관련 분야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 공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부터 반도체 기판 생산까지 기반 시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반도체 분야의 인프라에 힘입어 최근 반도체 분야 대기업 중심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기업이자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SK실트론은 2022년 한 해에만 1조 5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데 이어 2023년도 상반기에는 8천억 원대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감행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생산 공장을 대폭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SK실트론 구미 2공장에서는 반도체 공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순수 실증 플랜트를 건설 중인데요. 그동안 반도체에 쓰이는 초순수 추출 기술은 일본의 장비와 기술에 의존하며 한계로 지적받아 왔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SK실트론 등 모두가 협력해 초순수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고 기술 국산화에 나선 겁니다. 이는 곧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큰 도움은 물론 국가 발전으로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환경부도 그 일환으로 반도체의 품질과 직결되는 공업용 수이자 핵심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 의존하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기술의 국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였고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우보만리의 자세로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초순수를 남에게 의존하고 있는 한 반도체 자립은 어렵습니다. 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초순수 국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LG 이노텍의 경우 올해 1조 4천억 원을 투자를 약속하며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분야와 함께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 불리는 반도체 기판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대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최근 주문량이 크게 늘어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LG전자 A3 공장을 인수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1호 입주 기업이자 50여 년 넘게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해온 KEC 역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생산 라인 고도화를 위한 200억 원대 신규 투자를 약속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력 반도체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구미 지역은요, 대한민국 최초의 전자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이고요. 저희 KC는 그 전자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된 입주 1호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방에는 LG와 삼성으로 대변되는 수요 기업이 포진되어 있고요. 저희 후방에는 SK 실트론, 원익과 같은 원소재 웨이퍼 기업, 장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반도체에 있어서 종합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특화단지가 유치가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보호하는 석영유리, 쿼츠 분야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한 원익 QNC 역시 최근 구미 5 국가산업단지에 800억 원대 신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구미 5 국가산업단지에 증설 투자를 위한 공장 부지를 매입했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반도체용 쿼츠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것들이 수도권에 많이 편중도 돼 있고 저희도 사실은 그 사업장의 위치에 대한 고민도 좀 하긴 했지만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구미에 터전을 두고 또 그리고 인력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구미에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전자기기, 모든 전자기기에 이제는 빼놓지 않고 돌아가는 것들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미국, 중국의 반도체 관련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무궁무진할 거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맥킨지에서도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이 연간 대략 7%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거기에 발맞춰서 5공단에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시장에 맞춰서 계속 좀 투자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준비 중인 구미 5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드넓은 공장 용지 부지에 낙동강의 풍부한 용수, 안정적인 전력망까지 갖춘 곳인데요. 구미 5 국가산단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돼야 하는 또 다른 이유. 2030년에 개항할 예정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노리고 있는 구미 5 국가산업단지에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예정 부지까지 직선거리로 1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데요. 통합신공항 개항 전까지 도로교통 인프라만 구축된다면 자동차로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신공항 공항철도 노선에 동구미역까지 신설된다면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 또한 매우 편리해진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755m에 달해 미국은 물론 유럽까지 반도체의 항공물류 수출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2의 인천공항과 같은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구미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가장 인접한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신속한 공항 배후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미 국가 5 산업단지는 이미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풍부한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신공항에 앞으로 생기면
이 항공 수출로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미시는 최근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 반도체 관련 기업 10곳의 대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미 반도체 실무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 시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 단지가 지정이 되면 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에 국가의 차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주하는데 훨씬 유리하고 또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핵심인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인데요.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구미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구미는 1969년도에 지정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역사가 깊은 IT 도시입니다. 그 IT 도시에 걸맞게 전기, 전자, 부품 소재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아주 알차게 구성된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내륙 최대 산단인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SK실트론부터 매그나칩이나 LG이노텍 같은 대기업, 원익 QNC 같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200여 개사에 달하는 그런 협력 업체들 간에 아주 시너지를 발휘할 만한 그런 공단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이번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을 놓고 사실은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그런 중소, 중견,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그런 반도체 관련 파운드리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부분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우리나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미에는 이러한 관련 회사들이 지방에 유일하게 구미의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지금 현재 123개사 그리고 향후에 추가로 들어올 회사까지 감안하면 수백여 개사에 달하는 기업들이 이미 구미 공단에 있고 추가로 5단지에 투자할 계획임에 따라서 유일하게 지방에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용수와 전력부터 신규 산단이 갖춰진 지역에 당연히 수도권과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반 시설들과 기업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당연히 구미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거점 대학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체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건데요. 경북에서는 2031년까지 산업 현장의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할 반도체 전문 인력 2만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구미시는 경상북도의 인력 양성 계획과 발맞춰 경북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구미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나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TX 구미역 정차 등 각종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청년 유입 인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X 열차 배정 시 구미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 경북 광역철도 건설 시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입 인구의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택 공급 협의 시 특별 공급 비율과 주거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미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인 금호공과대학교도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분야와 첨단 소재 분야의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에 유리한 강점을 갖게 됩니다. 소장님, 지금 이제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수도권의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과연 구미에서 이제 정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반도체 연구 인력을 자체 양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호공대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학부의 교육과 대학원의 교육, 그다음에 R&D를 결합한 교육을 다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자공학부 내 반도체 시스템 전공이 이미 설계를 위주로 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이미 설립이 돼서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거고요. 또 흔히 얘기하는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학교의 신소재공학부에서 그 관련된 교수님들이 학부 교육을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 교육은 아무래도 실험 실습이나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R&D의 어떤 전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반도체 시스템 전공의 대학원 과정, 반도체 시스템 학과입니다. 그다음에 신소재공학부의 대학원 과정인 신소재공학과에서 담당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제 R&D를 통해서 필요한 R&D 인력을 경험을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저희 학교에 지금 아직은 좀 작은 규모지만 반도체 연구소가 있고요. 반도체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R&D 사업들을 국가 사업들도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저희 학교에서는 확장 재편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설계 인력이나 소부장 관련된 인력들을 실제로 외부 R&D와 연결을 해서 산업체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R&D 인력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가 정말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소재, 부품, 이것만큼은 핵심적인 생산 기지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거를 지향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희 소재 부품 업체 가운데 구미에 있는 업체들 가운데 글로벌 탑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업체는 오히려 외국에서 콜을 직접 받아서 입도 선매의 개념으로 먼저 콜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업체들도 있고요. 뭐 앵커 기업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삼성 하이닉스처럼의 앵커 기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소재 부품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도 저희들도 있고요. 또 KC나 이런 소자 업체들, 좀 중견 기업급이지만 그런 업체들도 소자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들을 갖추고 있어서 오히려 특화 반도체의 다품종 그 소량 반도체 쪽에는 더 최적화된 소자 업체들이 또 구미 지역에는 2개나 있다. 그다음에 소재 부품 업체의 인프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저희들의 분명한 강점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구현하는 이제 장비 업체들은 그들의 생태계상 수도권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에 바로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AS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그 근처에 되고 있어서 소재 부품들은 결국 장비 업체에 납품하는 또 루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메이저 글로벌 4개 업체들을 포함을 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현장 사무소 또는 개발한 소재 부품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을 특화 반지에 유치를 해서 실제로 R&D를 하고 있는 것들이 수요단의 요구를 받아서 이행을 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력 양성도 동시에 저희들이 겸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수많은 반도체 분야 중에서도 첨단 소재 부품 분야를 특성화로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전력 반도체 분야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데요. K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이미 국가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그 지역의 관련 산업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어 기업의 신속 투자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미가 K반도체 특화단지 최적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단순히 구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미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전체에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걸맞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모두 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국가균형 발전은 물론 반도체 강국 실현까지 모두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구미 국가산단은 반도체 생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웨이퍼 생산부터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까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우수한 연구 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학 연관이 모두 참여하는 반도체 위원회를 통해 구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 과거의 옛 영광을 되찾길 기대해 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유치되어 7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구미의 새로운 제도약은 물론 균형 잃은 대한민국의 발전까지 바라봅니다.